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전하는 온마음 발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보행할 때 무릎에서 나는 뚝딱 소리의 원인과 관리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걸을 때 무릎에서 소리 나는 게 이게 괜찮은 걸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단순 소리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반복되거나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관리는 필요합니다. 오늘 병원 치료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혈자리, 영양, 운동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릎 소리는 왜 나는 걸까요? 무릎 소리는 의학적으로는 관절의 잡음이라고도 합니다. 걸을 때 딱뚝 하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관절 내에 여러 가지 구조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소리 자체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은 관절에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특히 기억해야 할 핵심은 소리보다는 통증, 붓기, 불편함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지를 한번 리스크를 통하여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원인은 첫 번째로는 관절 내의 기포 때문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 관절 안에는 윤활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액체 안에 기포가 있는데 움직일 때마다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납니다. 이건 손가락을 꺾을 때 나는 소리하고도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통증이 없다면 대부분은 정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심해진다면 다른 원인과 함께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골의 마모 때문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연골은 무릎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 체중 증가로 반복 사용으로 이런 이유로 연골을 닳게 되면은 뼈끼리 마찰이 생기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 경우 단순 소리가 아니라 퇴행성 관절의 변화의 시작일 수 있으니 한번 파악해 주시고 내가 무릎이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소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대의 힘줄의 마찰로 인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무릎 주변에는 많은 인대와 힘줄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움직일 때 서로 스치면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 부족,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근육 균형이 깨져서 마찰이 더 심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슬개골, 즉 무릎 관절의 정렬 문제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무릎뼈가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움직일 때 마찰이 증가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건 단순한 무릎 문제라기보다는 골반, 허리, 자세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특히나 시니어나 실버 같은 경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등 구분증이 많이 발생하는 거나 그 다음에 측만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보행하실 때 특히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무릎 자체에 통증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무릎만 우리가 교정 운동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척추의 전반적인 코어 운동을 통하여 우리가 무릎도 함께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자세 교정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은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은 꼭 기억해야 할 위험 신호 세 가지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체크가 필요합니다. 통증, 붓기, 열감, 그 다음에 계단이 내려갈 때 통증이 특히나 계단이 내려가면서 아프다면은 연골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내원을 하셔서 진료와 그 다음에 물리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보실 거는 우리가 혈자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연치유 영역에서 집에서 간단하게 누를 수 있는 혈자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열입니다. 혈액열 같은 경우는 피의 바다라는 의미의
해당되는 우리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이 혈자리를 지압 시에 우리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무릎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무릎 주변에 붓거나 뻐근한 분들에게는 우리 혈액열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진에 보듯이 우리가 무릎을 감쌌을 때 우리 엄지손가락 쪽 닿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그시 가정에서 지압해 주신다면은 무릎 통증 완화에 좀 더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슬한연입니다. 무릎 안쪽과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의 오목각에 들어간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으며 이 혈자리는 관절 기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고 관절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열과 슬한열은 같이 자극하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혈자리 자극법은 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5에서 10초간 지그시 자극합니다. 하루에 2에서 3회간 반복하면서 최소한 한 5분 정도는 한 혈자리마다 지압을 진행해 주시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한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극해주면 혈류 개선을 효과를 점점 누적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도 빼먹지 마시고 무릎 통증이 있으시다면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양학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양도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해당이 되는데 무릎은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연골, 근육, 뼈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먹으면 회복되고 못 먹으면은 무릎 관절도 빨리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 중에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근육이 약하면 무릎 부담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도 주기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추천 음식으로는 두부와 계란과 생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근감소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인 우리 시니어 분들과 실버층들에게 우리 단백질 섭취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백질 섭취가 좀 어려울 경우 뉴케어를 대신해서 우리 보충제로 섭취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하루 매일매일 끊기지 않도록 우리 단백질 섭취를 꾸준하게 진행해 주시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은 대부분 염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어와 견과류를 꾸준하게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몬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개 정도는 꾸준하게 섭취해 주면 오메가3가 보충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꾸준하게 우리 견과류와 그 다음에 고등어도 매일 이렇게 구워 드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고등어를 구워 드실 때에는 우리가 일반 옥수수 기름이나 다른 여러 가지 기름보다는 올리브유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 고등어를 구워 주시면은 우리 몸에 오메가3도 잘 보충될 수 있고 건강하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참고해 주셔서 우리 고등어를 구울 때 기름 선택도 우리 잘 파악해 주셔서 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영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햇빛과 유제품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보충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밖에서 많이 걸으시거나 우리가 무릎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밖에 너무 활동량이 확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무릎 통증이 또 가중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에 가까운 곳이라도 우리가 산책을 통해서 걷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 무릎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비타민 D 섭취를 통하여 우리가 뼈 건강을 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걷기도 꾸준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는 무릎을 주로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무릎을 주로 펴주는 역할을 하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앞 근육의 넉다리 네갈래근을 증진하는 것이 무릎을 잡아주는 핵심 근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오금 부위를 폼롤러를 놓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힘한 다음에 우리가 자세에서 천장 방향으로 우리 올려줍니다.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안정성을 크게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층 분들에게는 우리가 폼롤러 하나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무릎 강화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은 무릎 통증을 좀 더 예방해 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레그 이스텐션입니다. 아까와 방법은 비슷한데 앉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동 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우리가 팔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손잡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쭉 펴준 상태에서 우리가 강화 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세와 정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게 무릎을 펼 경우에는 오히려 무릎 통증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자세와 우리가 무릎이 일자로 잘 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릎이 틀어진 상태에서 틀어지면 이렇게 올려주면은 우리가 무릎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햄스트링 부위를 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을 이완하면서 관절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근육이 부드러워야 또한 관절 통증도 또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트레칭도 우리 틈틈이 진행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무릎선이는 단순 현상일 수 있지만 관리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자리, 영양, 운동 이 세 가지를 함께 해야 우리 무릎 통증을 좀 더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습관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